죽이고! 내 죽이노! 내 죽이노! 윤석열은 살인자다! 유족들의 항의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침 7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애들 보는 앞에서 왜 압수수색합니까? 꼭 그때 해야 됩니까? 아쉬운 점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 수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누군가는 하명 수사, 보복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창훈 검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둘러싼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변창훈 검사의 발인제가 있었습니다. 자, 관련한 소식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숨지기 이틀 전에 변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바쳐온 검찰 조직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가까운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년간 몸바쳐온 검찰 조직이 나한테 이렇게 영장 청구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 변창훈 검사는요. 이전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국정원 직원과 자신이 통화를 했던 내용들 검찰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자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자신의 지인에게 토로를 했고요. 당시에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한 것, 그것 자체도 그 사람이 딴맘을 먹을까봐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통화를 한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자신에게 죄목으로 의혹으로 씌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둘러싼 키워드는 바로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검찰 출신이죠. 조응천 의원도요. 이 파견 검사가 사법방해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변 검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의 저 발언에 좀 파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은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아무리 소신에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것도 조응천 의원의 어떤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네.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파견 검사들을 2, 3주 만에 내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사법방해를 저지를 동의이 없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견 검사들은 가서 그냥 몸살이고 파견 기간 채우고 오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국정원 같은 나름대로 큰 조직 문화, 엄격한 위계직을 써 있는 특수 조직에 가서는 검찰 출신들이 아무리 파견 검사로 봐야 적을 완전히 파오지 않는 이상 국정원에서 자기들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비밀이나 일들을 공유할 일도 없을 것이고. 네. 그럼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잘 있다가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친정의 수사에 속된 말로 물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한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조응천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거죠. 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도중에 핵심 피의자, 그것도요,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파견 검사의 역할을 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조응천 의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팀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조응천 의원이 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 국정원에 파견됐던 3명의 검사가 정식으로 국정원 TF팀의 멤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 3명의 검사가 대책회의에 한두 번도 아니고 한 300회 이상 같이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하기를 어쨌건 전반적인 그러한 조작 부분은 검사들이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현재 수사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내부에 동일한 시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상하면 봉합은 될지 몰라도 융화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융화는 되지 않는 이 검찰 조직 내 갈등.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창훈 검사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검찰 안팎에서요,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조금 볼멘 소리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한편에 과연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두 사람의 역할과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어차피 조직이 하나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아래서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검찰총장 대체 뭘 하느냐,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요, 그 국정원 TF와 관련해서 한 명만 구속을 했어도 되는 상황인데 3명 모두 구속 영장을 치면서 검찰 조직을 굉장히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이런 수사들, 이런 것들을 검찰총장이 적정한 선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막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변창훈 검사의 영장이 청구되던 날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굉장히 격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수사 지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인권을 철저하게 지켜주되 신속하게 수사하라.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사하라라고 특정 사건에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 TF에서 검찰 쪽에 수사 의뢰한 사안만 11건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20건 가까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계속해서 수사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수사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부분을 수사를 하나 할 때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갈래를 굉장히 많이 펼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번 변창훈 검사 사건처럼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이 사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안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건 불필요한 가지를 많이 치지 말고 네. 핵심 그 고발 사안에 집중을 해서 수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조직을 다독이는 측면에서 그렇게 아마 문무일 총장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검찰 내부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관련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있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다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사 지휘를 내렸다. 글쎄요, 2명의 총장이 검찰 내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누가 총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이 검찰에서 누가 실세지? 그러니까. 총장이 센가? 검사장이 센가?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어떤 윤석열 지검장의 위상 그리고 문무일 총장이 다른 역대 총장에 비해서 그렇게 실권이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총장이 센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두 사람이 이제 임명된 우리가 과정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인사를요. 법무부 장관 있고 총장 있고 검사 이 순서대로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총장이 먼저 임명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받아서 대통령께 제청하면 대통령의 중앙지검 임명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시 부장 검사를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을 시켜서 검사장 첫 번째 보직을 가장 꼽아주긴 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승진이사 발령을 딱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법무부장, 검찰총장 채우고 법무부 장관 채우고 이렇게 채웠다는 얘기죠. 순서가 좀 그러면 거꾸로 됐죠.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에 문무일 총장이 기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전혀 거죠. 없죠. 청와대에서 바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과 전 정권과의 관계, 윤석열 지검장이 이번 특검 수사팀장을 하면서 했던 일들을 모든 검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힘은 윤석열 검사장에게 쏠리는 것 아니야? 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수사주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윤석열 검사장을 검찰총장을 다 잡기 위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지금 사고가 터졌으니까 네. 총장 입장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신속하게 수사하되 밑에 뭐가 달려있죠?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네. 그걸 가지고 검찰총장이 뭐 중앙지검장을 제어하려든지 저는 그런 시도는 보지 않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을 제어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네. 지금의 검찰 분사 제어가 될까? 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 김태현 변호사는 그 두 사람의 어떤 갈등 구조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과 검찰들이 내부에서 보고 있는 검사들이 내부에서 보고 있는 도대체 누가 총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행정 현재 상에서 문무일 총장이 총장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 달쯤 전에 서초동에 가서 이제 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때 이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지검장을 호칭을 하면서 윤 총장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하.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총장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내용상 보면 총장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상 총장과 다름없이 지금 하고 있다. 서초동의 법조계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근데 네. 지금 문무일 총장의 고민, 그 부분 우리가 이제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것은 윤석열 지검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 이 적폐청산 수사의 대상과 범위, 기간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일선 지금 검사들로서는 업무 로드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안게 된 거고, 네. 그만큼 또 다른 분야에서 이른바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럼 이걸 계속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던 차에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문무일 총장이 인권을 어떤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서 수사를 해라라는 부분은 저는 어떤 식이든 검찰 수사에 속도 조절이 일정하게 좀 필요한 네.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을 문무일 총장이 네. 얘기한 거라고 저는 그럼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던 차에 신속하게 처리하라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종의 검사들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생긴 거 아닙니까? 빨리 이 마무리하고 끝내고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그걸 원하는 검사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무일 총장이 정말 신속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지검장이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럼 저희가 격까지 치지 않고 신속하게 한 달 내에 있는 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빨리 마무리 져주면 검사들도 부담이 덜어주는 거냐. 이 수사 길어지면 길어져 검사는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적폐청산 수사들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인지수사. 네. 해보니까 이게 있는데 인지수사하는 거라고 하면 격까지 치지 말고 여기 우리가 덜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하자라고 하면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수사들은 대부분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있는 TF에서 수사 의뢰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 TF에서 사실관계 딱 조사해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거라고요. 네. 일반인들이 저 같은 사람이 검사님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수사 좀 해주십시오. 진짜 의뢰입니다. 네. 진짜 의뢰예요, 그건. 네. 그런데 각 부처의 TF,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70%에 육박하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각 부처에 있는 TF에서 올라가는 수사 의뢰가 정말 말 그대로 수사 의뢰일까요? 그러면 하명, 그렇게 지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안 했을 수 있으나 그렇죠. 받는 검찰 입장에서 이거 하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여전히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속한 수사, 격까지 치지 마라. 이건 총장이 아무리 해도 윤석열 지검장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계속 정부 부처 TF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순간 이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